나누고 베풀어라. 앞에서 소개했듯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란 내 영혼에 충실한 삶이다. 나는 내 영혼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잣대이며 그 성취 정도에 따라 삶을 만족스럽게 구애스럽게도 생각한다는 사실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혜의 불빛과도 같다. 사람들은 가슴속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 한다. 자신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영혼이 행복해지는 삶을 꿈꾼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은 신기하게도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내 영혼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삶, 그것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두 번째 요소인 홍익의 삶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의 성장이라는 기준이다. 영혼을 생각하며 살면 결코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롭게 할 수 없다. 영혼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공자가 나이 이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듯이 영혼을 기준 삼고 살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여간 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바람직한 삶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의 삶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가슴 가득 뿌듯함과 만족감이 느껴진다면 당당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에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통해서는 그러한 만족감과 평화를 느낄 수 없다. 후회만 남을 뿐이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나는 이것이 노년기에 가져야 할 삶의 주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후회할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죽을 때 후회로 남을까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선택이 쉬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며 죽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면 노년의 설계를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그 일을 하다 죽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일, 그러한 일과 삶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노년에도 열정을 갖고 신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정은 가슴속 영혼의 에너지가 벅차오를 때 살아난다. 가슴이 열정으로 벅차오르게 만들 그런 일과 삶을 찾아라. 그것이 당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이다. 사실 깨달음이란 별게 아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구입하며 과소비와 낭비를 일삼는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살 때도 꼭 필요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에고가 나인지 진화가 나인지를 알 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실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자각한 사람들은 자기 성장과 수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지를 고민할 것이다. 그 고민에 관한 해법 또한 어려운 게 아니다. 첫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을 하면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데 도움을 주면 나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 내 가슴 속에 기쁨의 에너지는 배가 된다. 이런 이치를 깨달은 노인들은 봉사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을 중요시 여긴다.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와 같은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도 하고 무료로 강의를 하거나 머리, 미용, 악기 연주 레슨 같은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고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한다. 장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4년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8.5년의 연구 기간 동안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의 사망 확률이 30%나 감소했다. 또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든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7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눔의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해요. 1장에서 잠시 소개했던 수전 제라체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띄우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한다. 하지만 5년 전 자신이 원해서 68세에 은퇴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은퇴 후의 삶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오직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감정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였고 환자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나는 누구지?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돌아보면 그런 질문과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많던 외부 자극과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박수갈채에서 벗어나 나를 찾아야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수전이 은퇴 전부터 계속해오던 명상 수행과 정기적으로 참여한 자연 속에서의 수행은 그녀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지금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특수 아동, 55세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모여있는 여성의 집 등 10여 곳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자녀와 손주들, 30년 지기들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전은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가끔 있다고 한다. 작년에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자주 의지했던 것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안락 의자와 TV였다. 어느 날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끼던 값비싼 안락 의자를 이웃에게 주어버렸다. 놀라서 왜요? 라고 묻는 이웃에게 수저는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안락 의자와 한 짝이나 다름없는 TV도 없애버렸다. TV가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항상 TV를 보았던 것은 아닌데 늘 켜져서 나밖에 없는 빈집을 TV가 채우고 있었죠. TV와 안락 의자가 없어도 견딜 만하게 될 때까지 몇 주 걸렸어요. 나에게 계속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면서 용기가 정말 필요했어요. 수저는 노년의 생활에 의미를 주는 활동들이 있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것은 가족과 더 충만한 삶의 경험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이다. 안락 의자와 TV를 없애버린 것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가족과의 만남, 봉사 활동 등 늘 하던 일상의 활동이 그녀에게 다시 활력을 가져다주고 습관적으로 빠져들던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요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명상은 애리조나 사막의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강한 연결감과 강력한 평화를 느낀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남을 돕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6세인 자넷 두다는 43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67세에 은퇴를 했다. 그녀는 간호사 시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매가 있는 노인들을 돌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매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은퇴하기 전에 자넷 부부는 은퇴 후 삶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오륜 트레일러를 몰고 3년 반 동안 미국을 둘러보았고 때로는 유럽 같은 먼 곳도 여행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에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넷은 매주 토요일에는 동물보호소에서 5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한다. 주로 강아지 입양을 도와주고 개들을 산책시키고 껴안아주고 빨래를 한다. 가정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에서도 일하는데 사람들이 기증하는 가구들을 자신의 트럭으로 운반해준다. 한 달간 바닥이나 소파에서 잠을 잔 어떤 가족에게 침대 세트를 배달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침대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해하며 무려 14번이나 포옹을 해주었고 나중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자넷은 경찰서에서도 자원봉사를 한다. 경찰 학교나 신입 경찰들을 위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가정학대의 피해자에서부터 음주운전자, 무기 소지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보았다고 한다. 유대교 신자인 그녀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간호사라는 저의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 저에게는 마치 중독과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기분 좋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늘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슬프고 외로울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일이 있다는 것, 특히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건 중요해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엄청나게 즐기면서 하고 있죠. 죽음이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고 죽음의 길에 이제 절반 넘게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 생애가 끝난 다음에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삶이 끝은 아니라고 봐요. 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좋은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싶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었다면 그것에 만족해요. 나의 생명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냥 허송세월하며 쓸모없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세상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헛헛한 가슴을 느끼며 내 안의 사랑의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구나라고. 죽기 전에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영혼을 얼마만큼 성장시켰을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가슴 속에서 내가 잘 살아왔구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제 죽어도 내 삶에 여한이 없다라며 충만한 기쁨과 만족감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많이 성장한 것이다. 반면에 가슴속이 텅 비고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영혼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있지만 인생에서의 은퇴는 없다. 죽기 전까지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체력, 심력, 뇌력의 에너지가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에게서든 우주의 대생명의 근원에서든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 에너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죽기 전까지 그 사용 권한은 당신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그 생명 에너지는 무의미하게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사람과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에 쓰이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그 생명 에너지의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것을 잘 활용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가 되어 두 손 놓고 구경만 하다 갈 것인가. 주인으로서의 삶, 방관자로서의 삶, 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일을 찾고 설계해야 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그대로 하겠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열정을 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일,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기쁘게 하고 싶은 일, 당신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